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어지럼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넘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혈관성 어지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일교차가 벌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못지않게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이 빙빙 돌고 중심 잡기가 어렵거나 어질어질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이처럼 어지럼증은 증상이 다양합니다. 귀나 뇌의 문제이거나 심리적 요인 등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증상만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에 따라 크게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나뉘는데요. 귀 질환이나 빈혈 등에 의한 말초성 어지럼증보다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중추성 어지럼증입니다. 이 중에는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혈관성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뇌경색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실내외 기온차가 커지면 혈관성 어지럼증 환자가 늘어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어질어질한 느낌이 계속되거나 감각 이상이나 두통, 복시 등이 동반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어지럼증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면 신경과 검진은 필수인데요. 균형 감각이나 눈의 움직임 등을 살펴 어지럼증을 구분하고 MRI나 CT 등을 통해 뇌혈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혈관성 어지럼증은 방치하면 심각한 뇌 손상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혈관성 어지럼증 환자가 늘어나는 겨울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신경과 전문의 이학승 교수와 함께 혈관성 어지럼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지럼증도 원인과 그 증상이 다양하잖아요. 혈관성 어지럼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혈관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말이 어둔해지는 조음장애라든가 복시, 두통을 같이 동반한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지럼증 단독으로 생기는 혈관성 어지럼증도 많다라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 변화에 따른 어지럼이라든가 뭐 이렇게 빙빙 도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석증과 같은 다른 어지럼증 종류하고는 다르게 혈관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것과 같은 균형 장애를 좀 특징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지럼증 자체만 가지고는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적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먼저 혈관성 어지럼증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혈관성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결국은 혈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까요? 결국 혈관성 어지럼증의 위험 요소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관 문제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중에서도 고혈압이 가장 흔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혈관성 어지럼증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다른 위험 요소보다도 당뇨병이라든가 심장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위험하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2개 이상의 혈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위험 신호를 자칫 지나칠 수 있잖아요. 언제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지럼증이 중간에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어지럼증은 지속적으로 어지럼이 진행되는 것보다도 질환에 따라서 지속 시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같은 경우는 한 5분 이내로 짧게, 그다음에 뭐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간 이상 계속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혈관성 어지럼증은 보통 1시간 이내, 그 중에서도 한 1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어지럼증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라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혈관성 어지럼증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감별을 하려면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은 MRI를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문진을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도 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신체 진찰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서도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MRI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 진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추성 안진이라고 그래서 주시 유발 안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눈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수직 안진이라고 해서 위쪽을 향하거나 아래쪽을 향하는 그런 안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 진찰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MRI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이상 소견이 보이지가 않으면 저희들이 평형 기능 검사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귀의 문제인지 뇌의 문제인지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MRI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미세한 뇌경색을 발견할 수 있는 확산 강조 영상뿐만 아니라 머리로 들어가는 혈액순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관류 강조 영상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뇌경색 전이라도 그러니까 이 혈관성 어지럼증 상태만 있더라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발견을 하면 그 뒤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고요? 일단 자체적으로는 이제 어지럼증 자체를 좀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석증과 마찬가지로 어지럼증 조절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혈관성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는 혈액순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혈액순환제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항혈전제 등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관이 너무 많이 좁아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스텐트와 같은 시술을 통해서 뇌 혈류량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가 혈관성 어지럼증을 악화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도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의료진들끼리 농담처럼 얘기하는 말이 여름에는 해가 뜨기 전에 운동을 하시고 겨울에는 해가 뜬 후에 운동을 하시라는 말을 드리는데요. 네. 그만큼 이 뇌 혈관에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뇌혈관 수축이 잘 일어날 수가 있어서 혈관성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뇌경색의 위험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보온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적절한 수분 공급, 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신체를 일정하게 항상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혈관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